올해 초 자산시장에 큰 충격을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쉽게 꺾이지 않는 미국의 물가와 성장률을 보면서 역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구나, 미국의 경기 침체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며 미국은 기준금리를 빨리 낮추지 않아도 괜찮겠다, 미국은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은 올해 대선이 있었다고 대선을 앞두고 경기를 침체시키는 바보는 없다고, 이것은 미국의 경제가 정말 강해서가 아니라 경기를 부양시켜 강해 보이게 만든 것일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의 민낯은 언제쯤 드러날까요? 당연히 대선이 끝난 현 시점부터 올해 초까지일 것입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났으니 더 이상 경기를 부양시킬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때 국채를 더 발행하는 식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촉발한 물가지수도 올해 초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3개월 미국의 물가지수를 보면 2024년 9월 2.4%, 2024년 10월 2.6%, 2024년 11월 2.7%로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기나긴 고금리에도 쉽게 식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며 역시 미국은 강하다고 시장을 감탄하게 하고 있지만, 이는 작년의 낮은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이며 향후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올해 1월에서 3월 물가지수는 3개월 연속 0.5%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미국 물가는 1% 후반에서 2%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 사라지니 대선 때까지 숨겨온 미국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가가 떨어지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실 텐데, 미국의 중립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고려할 때 중립금리 2.5%를 크게 하회하는 1.2%대의 물가는 미국이 침체에 들어섰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강한 경제를 지켜보며 잔뜩 기대감이 차 있는데 미국이 침체 징후를 보인다? 강력함을 무기로 세계의 자본을 끌어오며 성장해온 미국의 자산시장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미국의 중장기 하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미국에겐 금리란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지금까지 1%의 금리를 내렸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4.5%라는 다량의 총알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물가 급락과 함께 경기 침체란 적이 나타난다면 경우에 따라 0.25, 0.50 혹은 0.75탄을 쏘거나 0.25탄을 연발로 쏴서 확실히 제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미국이 가진 금리 인하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4년 전 코로나 때 두 눈으로 직접 보셨죠. 전 세계 공장 폐쇄라는 전무후무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여지없이 경제를 살려낸 것이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앞으로 물가 하락과 함께 자산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이에 대응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 등이 나오게 된다면 전 세계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동성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게 되겠지만, 저는 코로나발 경제 충격과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나왔던 20년 초 움직임과 꽤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수요와 매수가 아닌 사람이기에 단기적으로 금리를 폭등시킬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타 자산시장이 단기 수요 감소로 출렁이는 와중에도 별다른 조정 없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한 뒤 상승했지만 부동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연말부터 올해 1분기가 실수요자들에게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